이번 영상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강의 영상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집단상담 프로그램이죠. 부부관계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이라서 이제 여러분 중에도 기혼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보면서 좀 흥미있게 내용을 봤던 것 같아요. 네.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우리 부부 속 터놓고 재미있게 살아요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들어가면을 볼까요? 결혼의 성공은 단순히 좋은 짝을 찾는 데서 오지 않는다. 그보다는 좋은 짝이 되는 데서 온다. 네, 여러분이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저는 기혼자로서도 아니면 상담자로서도 되게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짝을 찾는 것도 너무 중요한 문제긴 한데, 내가 먼저 좋은 짝이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좋은 짝이 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좋은 짝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또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좋은 짝이 되는 데서 온다라는 말이 되게 좋은 말인 것 같고, 그러니까 꼭 내가 좋은 짝이 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나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완전 좋은 짝이 아닐 수도 있지만 서로에게 좋은 짝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함으로써 결혼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다라고 만든 사람들이 설득을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목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필요성. 최근 결혼은 선택사항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결혼은 세대를 이어가고 소속감과 안정감을 충족시키는 기본단위이다. 그러니까 요새 비혼주의도 되게 많고, 결혼을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건 가족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중요한 하나의 통과 의례 같은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고, 부부 관계가 우리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내가 직업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해도 집에 가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 그러면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좀 심각한 경우에 외도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인 삶의 안정감이나 행복감이 들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부관계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어디서 오느냐? 그 요인은 성격, 가치관 등의 기본적인 차이를 견디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네.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 혹은 이혼을 했을 때 왜 이혼했냐라고 하면 결국 성격 차이다라는 얘기를 많이를 하는데, 이 성격 차이가 정말 부부 갈등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이 배우자의 이러이러한 특성이 나의 결핍을 채워줄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환상이 깨지고 나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배우자 선택할 때 환상 속의 그대를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배우자를 자신의 기대와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불편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저는 결혼이라는 게 이제 아이를 낳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그래도 20대에 하는 게 아이 낳고 키우고 이런 걸 위해선 좋을 수도 있지만, 조금 30대 정도 돼야 결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20대 때는 아직은 좀 너무 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결핍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나에게 좋고,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기 이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20대 때는 이런 환상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부 치료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마고라는 부부 치료 이론이 있어요. 근데 이 이마고는 이 이마고의 뜻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환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 원부모, 부모님, 원가족, 원부모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좋았던 특성을 당연히 기대하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지 못한 결핍을 이 배우자가 채워줄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이 배우자를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수성이 뛰어나지만 동시에 감정 기복으로 힘들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되게 좀 안정적인 특성을 보였다. 그래서 비슷한 남자를 배우자로 선택을 했어요. 이 남자도 나의 감정 기복에도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나를 좀 지지해 주겠지.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하고 감정적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 기복 없이 든든하게 지켜주는 건 맞는데 정서적 소통이 안 됨으로써 너무 외롭고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환상으로 선택했지만 그 특성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게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환상으로 상대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느냐? 결혼 생활 자체를 서로가 다르니 안 통하는구나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와 비슷해지거나 같아지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나랑 저 사람은 다른 존재야. 우리는 부부이고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관계지만 나하고 저 사람하고는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나 달라.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부부관계를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를 들어 MBTI다. MBTI 나는 E야. E 성향이야. 배우자는 I 성향이야. 그럼 나는 주말마다 나가야 돼. 근데 배우자는 집에 있고 싶어 해. 그럼 이거를 상대를 서로 비난하면 싸움밖에 안 돼요. 너는 집에만 있고 답답하지도 않냐. 너는 이렇게 게으르냐. 이렇게 비난하면은 I는 어이가 없죠. I 성향은 이 성향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이렇게 맨날 싸돌아다니고 돈 쓰고 그래야지만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비난하면 갈등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난을 서로 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달라. 그럼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율을 해야죠. 타협을 해야죠. 이걸 통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맞추면 둘이 E랑 I로 달라도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일단 프로그램의 필요성 다음 내용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어떤 점이 불편하고 힘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는지 대화로 타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타협까지 하게 되면 서로 신뢰가 쌓이고 일상에서 큰 목표나 의미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첫 시작은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고 한 명이 무조건 맞추거나 참는 게 아니라 서로 표현하고 조율하고 타협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름을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화하고 그 결과 삶의 의미와 재미 공유하기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개발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면 목표를 볼게요. 이 프로그램의 타겟 대상은 뭐냐면 모든 부부라기보다는 비교적 건강한 관계의 비교적 건강한 관계의 부부를 대상으로 타겟을 했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관계가 너무 악화가 됐을 때는 이미 이제 집단 상담으로는 좀 도움을 주기가 힘들어요. 이럴 때는 오히려 부부 둘이서 그 상담자를 찾아가서 하는 부부 상담 이런 세팅이 더 어울릴 수 있고요. 그래서 관계가 악화돼서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스크리닝, 선별을 하고 건강한, 비교적 건강한, 하지만 완전 만족하는 관계면 여기 굳이 오진 않았겠죠. 이런 부부를 대상으로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친밀감을 형성하고 갈등 조절할 수 있는 의사소통, 삶의 의미 공유, 결과적으로 재미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세부 목표는 어떤 건지 볼게요. 서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식하고 아픔과 바람은 원트입니다. 외도 그 바람 아니에요. 아픔과 바람을 공감하고 지지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가 원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따뜻한 스킨십을 나누어 교감한다. 둘째는 역기능적 대화를 기능적 대화로 바로잡고요. 서로의 욕구와 신념을 이해하고 대화로 갈등을 푼다. 세 번째는 서로의 꿈과 목표를 지원하고 부부가 함께하는 일상에서 삶의 의미와 재미를 나누어 행복감을 누린다. 이런 세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친밀감을 증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총 8회기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 앞에 4단계 4회기는 그 친밀감 더하기 회기고요. 배우자의 상처와 바램이 무엇인지 공감 지지하고 따뜻한 스킨십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4회기 동안 다룹니다. 2단계 갈등 다루기는 5, 6회기에 해당하고요. 역기능적 대화를 바로잡고 이제 기능적 대화로, 그리고 욕구와 신념 차이, 이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3단계는 이제 7, 8회기 함께하는 문화 만들기예요. 그래서 부부 각자의 꿈과 목표 아니면 여러 가지 가치관에 대해서 나누면서 함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회기입니다. 프로그램 구성을 보면 시작 단계에서는 건강한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좀 부적응적인 관계였다면 이 집단을 통해서 적응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로 나아가는 건데 그걸 위해서 1, 2, 3단계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1단계에서는 친밀감 더하기 단계에서는 자기와 배우자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2단계에서는 갈등이 이렇게 생겼을 때 갈등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밑에 있는 욕구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삶의 의미와 재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 운영 지침 한번 살펴볼게요. 이 집단은 부부 관계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부부나 커플 집단이라고 해도 둘이 같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둘 중에 한 명만 참여해도 되는 그런 집단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집단은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은 결혼 주기 또는 혼합 주기로 구성할 수 있고 예비 부부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집단 크기는 4-5 커플 정도까지. 너무 커플이 많아도 활동을 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집단도 8회기 집단이고 회기당 100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몰아서 이틀 정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주말을 이용하면 이렇게 캠프처럼 부부관계 항상 캠프처럼 운영을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5번째, 매 회기 도입 활동은 신체 활동으로 한다. 그리고 매 회기 목표 달성을 위한 이런 활동들이랑 마무리 활동으로 매 회기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정기 활동은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짝 활동을 하거나 두 쌍의 부부가 같이 하는 소그룹 활동 혹은 전체 집단 활동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강의나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집단원들이 자료를 읽으면서 같이 논의를 하게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부부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지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상대에게 실망하거나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회기를 보면 1, 2회기 별칭하고 부부관계 어떤지 검사, 척도 검사하고요. 목표, 서약서 이렇게 되고 2회기가 되면 나의 기대와 욕구, 배우자에게 어떤 걸 기대했는지 이 기대의 의미 이해하기 자료가 있고 배우자 선택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 수정하기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3회기가 되면 자신과 배우자의 바램과 삶의 목표를 이해를 하는 활동을 하고요. 배우자 발표에 대해서 공감하고 반영해주기. 4회기는 스킨십 관련된 회기예요. 사랑의 마사지 이런 것들. 5회기는 이제 역기능적 대화가 뭔지를 배우고 기능적으로 바로잡기를 활동을 하고요. 6회기는 갈등에 대해서 같이 이제 읽기 활동 하시고 그다음에 부부 갈등이 어떤 건지 그 밑에 나의 욕구와 신념은 무엇인지 요걸 살펴봅니다. 부부들의 갈등 대화를 기능적 대화로 바꿔서 실제로 역할극도 진행을 하고요. 7회기는 일상의 큰일과 작은 일에서 의미와 재미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 찾기. 가족 문화를 종이탑으로 만들기 이런 것들. 마지막 회기는 배우자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배우자를 소개하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남편이면 내가 아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남편을 소개하는 이런 활동. 그리고 서로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교환해서 읽기. 이렇게 크게 이렇게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1회기 때 보면 부부관계가 어떤지 척도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척도는 일단 부부 소개를 해요. 부부 소개를 하는데 어떤 요런 내용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별칭, 특징을 조합해서 별칭을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거 예시는 조금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게 지저분이라는 별칭인 사람은 싫잖아요. 해픈도 별로고. 그다음에 부부관계 척도 요거 이제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밑에 일단 그 점수계산법이 나오는데 그거 안 본 채로 한번 해보실까요? 근데 이게 점수가 몇 점 척도인지 그게 안 나와 있네요. 아마 이게 1점, 2점, 3점인 것 같아요. 요거 체크하셔서 합산하시면 여기 보시면 파란불인지 노란불인지 빨간불인지 나오겠죠.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노란불 정도가 적절할 것 같아요. 변화 목표도 세우고 이거는 서약서 그다음에 2회기가 되면 배우자에게 걸었던 그 기대, 욕구 기대 요런 내용 재밌죠. 요런 내용 써서 발표해보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보시면 4번 같은 경우 3번, 4번 보시면 과거의 원가족과의 관계가 배우자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배우자에게 여기 앞에서 원했던 기대나 욕구가 있는데 이거를 배우자가 채워주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작업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내용도 이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3회기는 부부끼리 하는 활동이고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재밌는 활동이네요. 내용 보니까 전지 위에 누워서 원하는 포즈를 취하면 배우자가 신체 윤곽선을 그려주고 그렇게 다 한 다음에 그 신체 전체 윤곽선을 쫙 그리고 뒤에 슬라이드에 이제 그림이 있긴 한데 그 전체를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내용을 쓰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체 부위에다가 써도 되고, 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서로 배우자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활동지에 이런 내용을 써서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4회기는 스킨십에 대한 회기인데요. 스킨십이 중요한 이유, 사랑의 마사지. 사실 부부 관계라고 해서 스킨십이 활발할 것 같지만 오히려 가족끼리 왜 이래?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 같이 읽어보고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 사랑의 마사지를 나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스킨십이 어떤 게 있을지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스킨십은 단순한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정서 접촉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이상 칭찬해 주기 이런 게 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5회기 이제 역기능적 대화를 바로잡는 건데 일단 역기능적 대화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자, 이런 거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보세요. 스스로 무관심하지 않는지 상대에게 비난하지 않는지 방어적으로 굴지 않는지 상대를 멸시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 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싸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스스로 부부가 했던 그 대화 경험을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전달법 또 나왔어요. 나전달법이 엄청 중요하죠. 나전달법을 통해서 기존에 멀어지는 대화를 새롭게 바꾸는 그 활동을 하는 거고요. 여기 내용도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무관심의 독재에 대한 내용이 있고 비난의 독재에서 나전달법이 나오네요. 그다음에 3번째, 4번째 보면 방어의 독재, 멸시의 독재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훈련을 이제 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6회기 갈등을 대화로 푸는 거. 갈등에 대한 글을 줍니다. 그리고 달팽이 길찾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앞에 보시면 요거는 촉진활동 하고 나서 이제 갈등에 대해서 하는 건데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 갈등이라는 것은 해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부부 간의 갈등이 마음속에 있지만 서로 싸울까봐 오히려 서로 표현 안 하고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더 골마서 터지게 되죠. 서로 외로워지고. 그리고 갈등 내용에 대해서 좀 적어보도록 하고요. 7회기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계획 마지막 단계죠. 각 부부의 버킷리스트를 씁니다. 이렇게 내용 읽어보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당신에게 바라는 거, 둘이서 함께 하고 싶은 이런 버킷리스트 써보는 거고 그다음에 사랑의 종이탑 앞에 활동을 바탕으로 우리 가족만의 문화를 종이탑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그래서 종이컵 같은 거 활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단계 회기고요. 배우자의 입장에 대해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활동인데 일단 자신이
상대 배우자라고 상상하고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다 같이 모여서 소개를 하고요. 이렇게 이런 내용 보시면 되고, 또 다시 쓰는 연애 편지라고 해서 이렇게 서로에게 다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보는 이런 활동으로 최종 마무리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이 프로그램이 되게 내용이 흥미롭고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부관계에 관련한 집단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